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팩스와 도장을 고집하는 아날로그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는 최첨단 호텔 옆에 수기로 작성된 장부를 사용하는 전통 상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처럼 혁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2022년 IMD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8위, 미국 10위, 중국 17위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술 부문에서는 3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래 준비성 부문에서는 51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과 미래 대비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후진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일본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28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부재와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디지털 대응 능력 부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속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2년 스피드 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89.53Mbps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101.79Mbps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일본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장과 팩스는 일본 행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기관 간의 문서 교환은 여전히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일본 사회의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탈팩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2022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팩스 이용률은 여전히 90%를 넘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아날로그 행정은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문서는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높습니다. 팩스를 통한 정보 전달은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수많은 서류 요구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선호, 수첩 사용, 손편지 문화 등 일본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아날로그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2022년 일본은행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현금 결제 비율은 전체 결제 건수의 66%를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인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합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는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또한 수첩을 즐겨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보편화된 시대에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수첩을 이용하여 일정 관리, 메모, 아이디어 정리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문구 시장은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수첩으로 유명합니다. 수첩을 활용한 아날로그 생산성 방법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손편지 문화 역시 일본의 아날로그 일상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은 특별한 날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손편지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쁜 편지지와 봉투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따뜻한 정과 인간적인 소통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디지털 소통 방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손편지 문화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인 기술 표준과 규격을 고수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인해 폐쇄적인 시장 환경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처럼 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성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본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32.7%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 결제 비율이 높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과는 달리 폐쇄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해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등장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QR코드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 서비스마다 호환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규제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익명 처리된 데이터 활용에도 엄격한 제약이 있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전통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교류보다는 내부적인 안정과 질서를 중요시해왔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일본 특유의 완벽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낳았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성향 역시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은 그에 져서 거대한 침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분석하며 일본 기업들의 혁신 부족과 폐쇄적인 시장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 중 하나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꼽았습니다. 사회학자 나카네 치에 교수는 일본 사회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교육과 의료 분야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모습은 일본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칠판과 분필, 종이 교과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일본 교육 시스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디지털 전환이 더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많은 병원들이 여전히 종이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의 디지털화와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병원의 전자의료 기록 도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환자 정보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유 부족은 의료 연구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경직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직된 문화는 더욱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신고용 제도는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충성심과 헌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업무 방식 개선에 의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60% 이상이 종신고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직된 고용 시스템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디지털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 제도는 나이가 경력에 따라 승진과 보상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억누릅니다. 조직 내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44%는 자신의 회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경직된 조직 문화가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연공서열 제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좌절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의 56%가 자신의 회사가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마와시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네마와시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중하고 꼼꼼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네마와시 문화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이 시기 동안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혁신 동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ICT 투자 비율은 3.6%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5G 통신기술 도입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가합니다. 경제 침체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집중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젊고 유능한 IT 인재들은 더 나은 기회와 높은 연봉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기업들의 높은 연봉과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제 침체는 일본인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듭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켜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합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혁신과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대한 집착은 일본 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은 뿌리 깊은 아날로그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인재,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잃어버린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에 젖어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일본의 선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넘어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혁신과 전통의 조화로운 공존, 그것이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